이야기 채널. 김창만 씨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조선소의 현장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던 4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부터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속에서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시작으로 장만은 매우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장만 씨의 아버지는 6.25 때 월남한 분으로 생활력이 강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년에는 중풍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만이 꿈속에 나타난 아버지는 무섭게 변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푸르게 부패한 얼굴에 머리는 산발하고 썩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온몸에서는 물기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떨면서 장만아, 나 추워, 너무 추워 장만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만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같이 잠을 자던 아내는 남편이 피곤해서 악몽을 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고 몸이 회복되면 괜찮아질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이 멀다 하고 죽은 아버지가 장만이 꿈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는 장만을 보고 그의 아내는 1년 반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 무덤터에 혹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만은 아버지의 무덤은 산봉우리 근처에 있어서 절대로 수맥이 있을 수 없다며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장만은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시는 노모로부터 급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주말에 집에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장만은 함양에 있는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장만의 어머니는 요즘 꿈속에서 죽은 장만의 아버지가 자주 보인다고 하시면서 그 모습을 설명했는데 기이하게도 장만의 꿈에 나타난 모습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검푸르게 부패한 얼굴에 산발하고 썩은 물이 줄줄 흐르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서는 자꾸 춥다면서 덜덜 떨다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장만의 어머니는 아무래도 내 아버지 무덤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혹시 수맥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장을 하면 어떻겠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장만은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무덤은 산봉우리 부근에 있어서 수맥 같은 건 전혀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울산에 집으로 돌아온 장만이 여느 때처럼 조선소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니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외동딸이 온몸이 아프다며 학교에 가지 않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머리와 팔, 다리가 아프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같이 병원에 또 다녀왔는데 병원에서는 딸의 통증 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집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딸이 병세가 갑자기 위중해지기 시작해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딸은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딸의 병명은 참으로 황당하게도 중풍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만과 그의 아내는 믿을 수 없는 진단 결과에 경악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초등학교 5학년 딸이 갑자기 중풍이라니.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딸이 병세는 심해져서 이제는 오른손과 오른발을 사용할 수가 없는 반신불수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중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갑자기 이렇게 변한 딸의 모습은 장만의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생했던 바로 그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장만의 아버지도 오른손과 오른발이 마비가 되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장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외동딸이 이렇게 병마에 시달리게 되자 장만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어머니와 아내의 말대로 1년 반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터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부 2명과 함께 아버지의 무덤에 찾아가서 가지고 간 음식으로 간단히 예의를 갖추고 난 후에 아버지의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반 전에 묻은 아버지의 관이 있는 곳까지 땅을 파 내려갔습니다. 점점 관이 있는 곳으로 파 내려가자 놀랍게도 관 주변에는 물이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모신 관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관 속에는 거무튀튀하게 썩은 물이 반쯤 차 있었는데 썩은 물 속에 육탈이 진행 중인 검게 부패한 아버지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이처럼 시신의 모습이 흉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작업을 하던 인부들마저 경악을 하고 뒷걸음질을 할 정도였습니다. 장만과 인부들은 반나절 이상 걸려서 부패한 시신을 정성껏 수습한 다음 미리 정해놓은 새로운 산소토로 이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신이 부패했던 무덤터의 땅속에는 수맥이 여러 개나 지나가고 있어서 관 주변뿐만 아니라 관 속으로도 많은 물이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무덤터가 산봉우리 근처에 있어서 설마 했었는데 높은 산봉우리 근처에도 수맥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무덤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이장하는 날 밤, 장만의 꿈에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깨끗한 양복을 입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만아 고맙다. 이제 나는 갈란다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장만은 퇴근 후에 딸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갔는데 여기에서 장만은 또 한 번의 기이한 일을 겪게 됩니다. 병원 입원실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딸이 보이지 않아서 간호사와 함께 병동 여기저기를 한참 찾아다니는데 딸이 엄마와 함께 저쪽 복도에서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화장실도 혼자서 갈 수 없었는데 말입니다. 웃으면서 말하는 딸에 의하면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오른팔과 오른다리에도 힘이 생겨서 아프기 전처럼 걸어다니고 심지어는 뛰어다닐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와 간호사도 이처럼 단시간에 저절로 치료된 환자는 처음 본다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덤터의 수맥이 과연 살아있는 후손에게 이처럼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야기 채널